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하고 있고요. ASP.NET 분야로, 웹 개발 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내용은요, 이제 모던 웹 클라이언트 디벨롭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든가, UI 프레임워크 등등등, 앵귤러 JS라든가, 기존의 jQuery, 또는 이제 부트스트랩, 이러한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리고자 하고요. 이 세션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저 상황에서는 저게 최적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시면 될 거고요. 세션 레벨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제 레벨 100 정도 수준으로 이제 누구나 다 들으실 수 있는 이제 시간으로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던 웹 클라이언트, 그냥 영어로 썼는데요. 그냥 현대적인 이제 웹 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프레임워크라든가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웹 개발자분들이 이제 기존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도 이제 웹 개발이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것 중에서 그러면 이제 갈피를 못 잡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번 시간은 그냥 지금까지 웹의 약간의 히스토리를 알아보고요.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한 두세 개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웹. 오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년 전. 이제 1994년도 때 이제 이 경로로 가보시면 1994년도 시점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94년도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한참 더울 때 막 노가다 뛰면서 알바비 벌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홈페이지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웹이라는 거는 전혀 몰랐었죠. 저 같은 경우 96년도에 이제 처음 웹을 알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1994년도만 해도 HTML이 최고였었죠. 그냥 단순하게 정적인 하이퍼텍스트, A 태그라든가 이미지 태그 정도만 알아도 되고요. 그러고 나서 좀 발전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요즘은 쓰지 않는 마퀴 태그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제 마퀴 태그 써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많이 쓰시죠. 막 흘러다니고 위로 올라가고 여기도 연령대가 높으시구나. 마퀴 태그 많이 써보셨으면. 그래서 어느 사이트 게시판 가보면 막 반짝반짝 거려요. 그러면 이제 마퀴 태그를 쓰면 좀 이제 인터넷을 하는구나, 태그를 좀 아는구나 할 정도의 시절이 1900년대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웹 클라이언트가 이제 기술이 발전한 거죠. 처음에 HTML 나오고, 이제 HTML은 이제 문서로서만 역할을 하자. 그 다음에 CS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이제 리아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아라는 이제 플래시라든가 실버라이트 같은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리를 주로 이제 AJAX가 이제 대체를 많이 하죠. 그 AJAX가 대체하면서 AJAX를 좀 더 도와준 헬퍼 역할을 하는 게 이제 jQuery라는 이름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웹 표준이라든가 HTML5라는 단어가 이제 또 역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요거를 이제 워낙 많은 어떤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얘네를 묶어서 하나의 이제 프레임워크화되는 추세, 라이브러리화 시켜주는 추세로 이제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MVC 프레임워크 또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스파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주는 앵귤러 JS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현재까지 왔을 때 현재 MVC까지 많이 왔다. 그래서 이제 웹하면 웹의 삼총사는 요거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가져도 웹 클라이언트는 다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jQuery 몰라도 돼요. 앵귤러 JS 몰라도 돼요. 이제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얘네들 좀 더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서버 측 언어인 C샵이라든가 PHP라든가 등등등 ASP.NET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같이 연동이 되는 시절이죠. 이제 요즘 같은 경우. 그래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5개 영역을 여러분들이 웹 개발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중간에 이제 HTML에서 이제 건넜을 때 한동안 이제 플러그 기반 리아가 이제 유행했었어요.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실버라이트라든가 플래시 같은 경우가 한참 유행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뭐뭐는 뭐 이제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HTML5로 돌아서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그냥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투자했던 분야가 실버라이트예요. 저는 이제 저희 둘째가 딸아이인데 저희 둘째 이름을 은빛으로 지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실버라이트, 은빛. 근데 그렇게 졌으면 후회했을 뻔할 수도 있고 여기 뭐 MS 관계자분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실버라이트는 이제 정적으로 이제 멈춰 있는 기술이 돼버렸어요. HTML5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아쉽긴 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기술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 회사에 소속돼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공통적인 표준의 HTML5에 약간 이제 자리를 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2008년도인가요? 9년도인가요? 여기 웹 개발자 많이 쓰시니까 이때서부터 AJAX가 유행을 해요. AJAX에서 제일 먼저 유행했던 게 이거죠. 오토 컴플리트 기능, 자동 완성 기능. AJ 딱 치면 나머지 다 완성되는 거. 어느 순간부터 뭐 포털 사이트에 다 요거 적용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런 기능을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뭐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해서 직접 하드 코딩 하는데 jQuery가 유행하게 된 거는 jQuery가 뭐 돔 엘리먼트를 이제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것도 가능성이 있지만 더 좋은 거는 이제 jQuery AJAX를 통해서 AJAX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jQuery는 웹 쪽은 자바스크립트는 몰라도 jQuery는 알아야 된다라는 이제 제가 떠들고 다니는데 이제 그 정도로 jQuery를 모르면 안 되는 시절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웹 표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테이블 태그를 쓰지 말라라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게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레이아웃은 무조건 div 태그라든가 이제 UL 태그 등등등 리스트 태그로 가자라고 이제 웹 표준으로 이제 따지다 보니까 테이블 태그가 국내 포털 사이트에 어디 가서든 메인 페이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테이블 태그를 검색해 보면 하나도 안 떠요. 어느 사이트를 가든. 이거는 2009년도 요맘때였을 거예요, 아마. 이제 하루는 딱 검색해 보면 5개 떠요. 그 다음날 검색해보면 테이블 태그 4개 떠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줄어갔던 거죠. 그 시점이 한 6년 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HTML5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HTML5가 이제 대부분의 웹브라우저라든가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HTML5를 지원하면서 HTML5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마크업이 좀 더 이제 지저분하고 많이 내용이 있었는데 HTML5 이후로 뭐 이제 독 타입도 이제 간결해지고 기본적인 HTML5의 기본적인 그 구조도 간결해지고 세맨틱 태그를 통해서 의미 있는 어떤 태그로 어떤 웹페이지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모바일이란 이름으로 스마트폰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데스크탑 PC 환경에서 웹으로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 보면서 대부분 사이트가 월드와이드 웹 다운 쳤을 때는 뭐 PC 버전으로 보여주고 m.뭐뭐뭐.com 쳤을 때는 모바일 버전 이렇게 2개 버전으로 제작을 했다라는 거죠. 뭐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불과 이제 3, 4년 전 정도에는 하나의 웹페이지를 2번 작성하는 거예요. 모바일 전용으로 뭐 이제 데스크탑 전용으로. 물론 뷰 스위처 기능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요거에서 모바일에서 한 번 더 나가서 아예 오늘 주제가 그거더라고요. 모바일 퍼스트. 그래서 이제 한 번 만들 때 큰 화면에서는 큰 화면에 맞게, 작은 화면에서는 작은 화면에 맞게 이제 반응형으로 디자인하자. 리스판시브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최근에는 유행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다뤄드릴 첫 번째 주제가 리스판시브 디자인을 편리하게 해주는 이제 부트스트랩이라는 이름의 라이브러리고요. 프레임워크고요.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게 되면 브라우저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를 뭐 저는 항상 얘기해요. 손쉽게, 굉장히 쉽게 편리하게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 경험에 비해서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뭐 반응형 디자인도 해야 되고 모바일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데스크탑 환경에도 만들어야 되고 웹 표준도 살려야 되고 뭐 이제 웹 개발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거죠.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프레임워크가 등장해요. 라이브러리가 등장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웹 개발자들이 이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줄여주는 거예요. 헬퍼 역할을 하는 거죠. 헬퍼 역할을 해서 좀 더 빨리, 좀 더 편리하게 이왕이면 이제 그 웹 표준에 맞게, 뭐 HTML5에 맞게, 아니면 이제 크로스 브라우저에 맞게 이런 걸 도와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HTML5의 이제 기본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뭐 HTML5 보일러플레이트라든가 CSS, UI 쪽은 뭐 부트스트랩이 거의 잡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프레임워크는 jQuery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자바스크립트의 MV 스타 프레임워크, 이제 MVC, MVVM, MVP 뭐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이런 전체적인 웬만한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욕심쟁이. 그게 이제 앵귤러.js죠. 앵귤러.js는 구글에서 만들었고, 뭐 부트스트랩은 뭐 트위터 이제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자바스크립트 쪽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들은 이제 jQuery가 뭐 거의 탑을 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바닥이에요. 마찬가지로 UI 쪽 프레임워크도 부트스트랩이 거의 상위를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MVC 프레임워크라든가 스파이 애플리케이션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 추세를 보면 뭐 앵귤러.js 말고 뭐 백본 뭐 이제 노가웃.js 등등등 다 이제 밑에 있고요. 이제 앵귤러.js만 계속해서 이제 그 트렌드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높여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내용은 하나의 웹사이트 만들 때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제 얘기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jQuery하고 부트스트랩하고 앵귤러.js는 기본으로 깔아놓고 이제 웹페이지를 제작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뭐 그걸 쓰다 안 쓰다. 물론 이제 안 쓸 때는 빼놔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언제 쓰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새로운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웹사이트 만드는 거는 꼭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제 상관없는데 저한테 이제 가장 잘 맞는 도구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뭐 테크데이즈라고 자,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빈 엠프티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해외 사이트들 보니까 뭐 서브라임 텍스트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꿋꿋하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냥 빈 웹사이트 테크데이즈라는 이름의 빈 웹사이트 하나 만들었고요. 제가 추가 버튼 눌러서 HTML 페이지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dex.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마크업이 이렇게 이제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도 있고요. 그래서 HTML5라면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필요 없는 마크업 제거하고요. 자, 이렇게만 해놓고 있어도 충분하게 이제 HTML5의 독 타입이 간결해진 거죠. 이게 이제 HTML5의 기본 태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테크데이즈 2014.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요걸 가지고 뭐 이제 3달 레이아웃이라든가 또는 스파 애플리케이션까지 한번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나갈 건데요. 뭐 일단은 제가 div 태그에 자, 일단은 HTML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제목을 먼저 잡아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웹을 공부하신다면 크게 세 가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그 첫 번째가 jQuery겠고요. jQuery는 뭐 자바스크립트 올인원 프레임워크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두 번째는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은 그냥 제가 이름을 이제 간단하게 한 줄로 정할 때 그냥 UI 프레임워크라고 할게요.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제 꾸며주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앵귤러 JS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에 얘는 그냥 MVC, MVVM인데 그냥 MVC라고 하고요. 또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단일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주는 이제 스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페이지를 한번 웹브라우저로 한번 실행시켜 보면 그냥 현재는 그냥 레이어로 그냥 타이틀과 내용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제 부트스트랩을 적용하고 요거를 3단 레이아웃이라든가 또는 이제 반응형에 맞게 뭐 큰 화면에서는 3개로 보여주고 3열로 보여주고 작은 화면에서는 뭐 2열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시켜 주는 거를 이제 바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웹페이지 만들어 놓고요. 이제 추가적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를 현재도 뭐 어제도 저는 이제 부트스트랩하고 이제 jQuery를 사용했어요. 실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참조에 뭐 이제 부트스트랩이라든가 앵귤러.js를 이제 포함시키는 방법은 많이 이제 직접 사이트에 가서 받아봐도 되겠지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누계 패키지 관리를 통해서 이제 웹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jQuery를 검색하자. 그럼 jQuery를 설치를 하면 되는 거고요. jQuery를 포함시키게 되면 이제 웹페이지에 스크립트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jQuery 관련된 뭐 jQuery의 이제 미니멈 버전을 주로 많이 쓰겠죠. 이렇게 jQuery가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제 jQuery를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jQuery하고 또 하나
아예 다 포함을 시켜놓고 할게요. 누게 패키지 관리 가서 이번에는 부트스트랩을 누게에서 검색하자.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랩을 설치하고요. 자, 부트스트랩은 UI 쪽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CSS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트 폴더하고 폰트 폴더하고 부트스트랩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해줘요. 잠깐 모양 보면 컨텐트 폴더에 부트스트랩 관련된 뭐 테마라든가 부트스트랩 기본 CSS와 부트스트랩에서 사용하는 글리프 아이콘이라고 해서 이제 벡터 아이콘이 이제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트스트랩 관련된 스크립트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은 기본적으로 jQuery 기반이에요. jQuery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기능들은 부트스트랩 관련된 따로 이제 부트스트랩만의 기능을 따로 이제 컴포넌트로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다음 하나 더 참조의 누게 패키지 관련해서 이번엔 AngularJS도 한번 검색을 해서 AngularJS에 코어만 있어도 돼요. 이제 코어만 설치해도 되는데 코어만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하나의 특정 영역에 여러 개 서로 다른 이제 템플릿 페이지, HTML 페이지가 동적으로 로드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AngularJS의 라우트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ngularJS의 애니메이터라는 이름의 모듈 같은 경우는 간단한 이제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했을 때 로드할 때 약간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고자 한다. 그럴 때는 AngularJS 애니메이터를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그냥 기본으로 그냥 코어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자, 그러면 AngularJS를 설치하고 나면 스크립트 폴더에 이만큼 AngularJS 관련된 기본 라우트, 애니메이터 이러한 자바스크립트를 포함시켜서 이제 스크립트 일단 최소한의 스크립트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뭐 헤드 태그에다가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에 CSS 파일을 스타일 시트를 포함시키고요. 뭐 테마도 포함시킬까요? 이렇게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에 놓으셔도 되고 바디 태그 위에 놓으셔도 되고 이제 제일 먼저 jQuery를 사용하는 게 부트스트랩이니까 부트스트랩 그 다음에 AngularJS 시리즈 뭐 AngularJS 인클루드 시키고 뭐 라우트도 아예 인클루드 시키고 라우팅 기능도 그다음에 애니메이터 없어도 되는데 그냥 기본 값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거는 뭐 기본 HTML 페이지에다가 추가적인 거는 CSS 2개와 jQuery, 부트스트랩, AngularJS 3개 이렇게 이제 웹페이지를 시작할 때 스타트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로드가 됐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면 자, 콘솔에서 jQuery가 로드가 된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Angular 그래서 이렇게 이제 jQuery하고 Angular가 현재 페이지에 제대로 로드가 된 것을 잠깐만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은 이제 뭐 부트스트랩의 어떤 이제 레이아웃 기능을 사용한다든가 뭐 AngularJS의 뭐 추가적인 어떤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사용한다는 거는 잠시 후에 보고요. 일단 이렇게 기본 HTML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부트스트랩하고 AngularJS라는 이 두 가지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을 왜 사용해야 되느냐? 혹시 부트스트랩 사용해 보신 분? 예, 많이 계시네요. 예.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랩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에 대한 정보는 뭐 getbootstrap.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좀 전에 저는 이제 누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거고요. 이제 여기 가서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요. 자, 부트스트랩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제가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는 목적은 첫 번째 레이아웃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론 기존의 CSS를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잡아도 돼요. div 태그하고 CSS 태그를 사용해서 뭐 2단 레이아웃, 3단 레이아웃, 4단 레이아웃 뭐 이제 크로스 브라우저에 맞게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CSS 클래스만 딱 넣어주면 레이아웃을 내 3단으로 하고 싶다, 4단으로 하고 싶다 이게 쉽게 된다는 거. 그것도 반응형까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레이아웃을 만들면서 쉽게 만들면서 이제 반응형 디자인까지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큰 화면일 때 하고 작은 화면일 때 하고. 그래서 레이아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제공해줘요. 버튼 모양을 좀 더 예쁘게 꾸며주고요. 개발자가 하는 것보다는 예쁘게 해줘요. 개발자가 해주는 것보다 예쁘게 꾸며주고 어떤 이제 입력 요소에 대한 모양이라든가 페이지 등등 만들어주는데 참고적으로 컴포넌트 분야는 참고적으로 jQuery UI가 좀 더 낫습니다. 참고적으로 컴포넌트 분야는 참고적으로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 위에 거는 jQuery UI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컴포넌트 파트는 jQuery UI 쪽이 훨씬 더 나아요. 참고적으로요. 어쨌든 요 레이아웃하고 반응형 디자인 요거 두 개를 위해서만이라도 웹 개발자, 웹 디자이너다, 웹 쪽에서 일하신다, 퍼블리셔다 하신 분들은 이제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반응형 레이아웃이라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데스크탑 환경에서 이렇게 크게 보여줘요.
크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작은 화면, 모바일 장치라든가 할 때는 뭐 이제 메뉴도 이렇게 이제 햄버거 메뉴로 이렇게 바뀌고, 메뉴도 이렇게 조그맣게 바뀌고, 이렇게 이제 3단 레이아웃이었다가 이제 1단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데모로 만들어 온 걸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똑같은 걸 2개 띄워놨네요. 아, 이름을 동일하게 해서 그렇구나. 제가 미리 데모로 만들어 온 걸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도메인으로 치고 들어가면 techdays.me라는 도메인으로 치고 들어가면 이 사이트 딱 보여요. 자, 이제 미리 이제, 여러분들 부담스럽지만 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200 픽셀 이상일 때는 양쪽 사이드 배너가 보여요. 1200 픽셀 이상일 때는 양쪽 사이드에 이미지 배너가 보이죠. 그러다가 1200 픽셀 이상으로 떡 떨어지면 양쪽 배너 안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은 3단 레이아웃이라든가 1200 픽셀 이상일 때는 사열 종대, 예, 사열로 이제 보여주고, 그러다가 3단 1200 픽셀, 992 픽셀까지, 그리고 768 픽셀 떨어지면 2개. 그 다음에 이제 768 이하로, 이제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단일 레이아웃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이렇게 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반응형 디자인으로 구현해주고 싶다. 뭐 이런 건 기존에도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쉽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큼 쉽는지는 바로 이제 적용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응형 디자인이라는 거죠. 반응형 레이아웃. 그래서 데스크탑 환경일 때 하고 모바일 환경일 때 해서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모바일 퍼스트로 작업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놓고, 이제 불과 3, 4년 전에는 2개로 만들었어요. 이제 3, 4년 전에 제가 발표했던 거 했을 때도 2개로 만들었어요. 모바일 버전 따로, 데스크탑 버전 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모바일 퍼스트. 기본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부트스트랩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한 번 만들어 놓고 이제 동일하게 레이아웃이 보여진다라는 거. 그래서 부트스트랩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리드. 최고. 그래서 부트스트랩은 한 개 행을 12칸으로 나눠요. 근데 사이즈에 맞게. 라지는, LG는 1200 픽셀, 992 픽셀, 뭐 768 픽셀, 768 미만. 이렇게 4개 시스템을 뭐 LG, MD, 스몰, 뭐 XS 이렇게 이제 4개 이제 사이즈 용어로 이제 접두사를 사용해서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 행은 12칸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 칸은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 다 할 수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사이트에 가서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인 것만 사용해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죠. 클 때 이제 중간 여러분들 스몰, 그 다음에 작을 때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동적으로 여러 개의 기능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트스트랩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 버튼에 대한 예쁜 모양, 페이징 처리하는 모양, 뭐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들을 예쁜 모양을 많이 제공해줘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뭐 얘 기능 자체는 뭐 많이 좋긴 한데 뭐 이제 jQuery UI랑 같이 쓰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부트스와치.com이라는 사이트 통해서 한 번에 CSS 파일 하나만 변경해가지고 전체 사이트 스타일을 변경시켜주는 테마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나는 검정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한 번에 바꿔주고 싶다. 그럼 부트스와치.com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테마들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테마만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템플릿도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부트스트랩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완성된 어떠한 이제 대시보드 이런 모양의 이제 기본 템플릿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이제 대시보드 템플릿 다운로드 받아놓고 이제 텍스트만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트스트랩을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좀 전에 만든 사이트에다가 좀 전에 만든 사이트에다가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요. 자, 일단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3단 레이아웃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3단 레이아웃으로. 그러면 여기 부분인데 jQuery 여기 부분인데 여기를 3단 레이아웃으로 바꿔주고 싶다. 그럼 간단해요. 그럼 여기를 전체 3개 행을 3개 열을 묶어주는 거를 CSS 클래스 사용해서 위에 bootstrap.minimum.css 파일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CSS 클래스에서 뭐를 적용해 주면 되냐면 로라는 이름의 CSS 클래스 파일을 적용시켜주면 하나의 행으로 보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부트스트랩은 12칸 레이아웃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아주 큰 화면에서는
첫 번째로 얘를 클래스를 CSS 클래스 주는데 컬럼 중에서 라지일 때 나는 430이니까 4대 4로 주고 싶다. 그러면 균등하게 12칸을 3등분해서 4대 4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주면 돼요. 뭐 기존에 여러분들 CSS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를 이제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이제 레이아웃을 잡고 싶다. 그럼 이렇게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로우로 묶어주고 이제 컬럼 LG 4대 4대 4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이제 좀 전에 요 모양 썼잖아요. 요 모양이었다가 이렇게 이제 3단 레이아웃을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1200 픽셀 이하로 떨어지면 이렇게 다시 1단으로 와요.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하시면 돼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러면 나는 1200 이제 992 픽셀까지도 뭐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그러면 컬럼에 이번에는 미디엄에 예를 들면 4 요거를 하나씩 더 주면 돼요. 그러면 큰 화면일 때는 4대 4, 그다음에 작은 화면일 때도 역시 4대 4에서 1200 픽셀일 때도 3단 레이아웃 768 밑으로 떨어지면 1단 레이아웃. 768에서는 또 다중으로 둘 수 있어요. 나는 2개만 보여주고 1개를 밑으로 떨어지고 싶다. 12개만 생각하면 되니까 더하기 잘 하셔야 돼요. 12개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화면일 때는 컬럼에 스몰일 때는 나는 6대 6으로 주고 싶다. 6대 6대 컬럼에 스몰에 6칸 주고 싶다. 그럼 얘네 2개 합쳐가지고 12칸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개 행에는 얘네들 2개밖에 안 나와요. 한 개 행은 어쨌든 얘네들 2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 더하기 되시죠? 12개? 예. 그래서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이제 처음에 3단 레이아웃 768 밑으로, 이제 768 때는 이렇게 2단 레이아웃. 이렇게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게 다중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밑에일 때는 이렇게 이제 한 줄로 보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여기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부트스트랩을 처음 적용하신 분들은 저게 어떻게 보면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쉽게는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쉽게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요 앵귤러 JS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거는 이제 작은 화면 768 정도의 사이즈에서 안 보이게 해주고 싶다. 그럼 히든 뭐 예를 들면 스몰일 때는 안 보이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스몰 환경일 때는 얘는 이제 화면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실행시켜 보면 요거는 이제 엑스트라 스몰이니까 보여지는 거고요. 잠깐 여기 갔다가 3대 2대 안 보여지죠. 스몰 환경일 때는 이제 안 보여지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아까 이제 제가 배너 만들었던 게 그런 거잖아요. 라지 화면일 때만 비저블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내가 특정한 영역에서만 안 보여지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이제 된다라는 거. 자, 어쨌든 부트스트랩은 이런 이제 막강한 뭐를 제공해준다? 그리드 시스템을 제공해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인텔 센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는 여러분들이 꼭 사용을 하셔가지고 익스프레스 버전이라도 사용하셔가지고 개발하시면 돼요.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러면 부트스트랩을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다 보면 확장 및 업데이트 기능 중에서 뭐 부트스트랩 3픽 같은 것도 제공해줘요. 제가 이 링크 다 걸어놨어요. 이 슬라이드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면 부트스트랩이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만들어주고 싶다. 뭐 전보트론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 컨트롤 KX. 부트스트랩 중에서 부트스트랩 3.x에 전보트론. 그래서 텍스트를 넣기는 귀찮으니까 제가 텍스트는 테크데이즈 개발자 컨퍼런스 로램 텍스트 대신에 프로덕티비티 플랫폼 제가 아까 받아 적었는데 맞나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부트스트랩의 뭐 전보트론 기능을 이제 바로 적용해서 이렇게 구현해 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요거는 이제 요 전체를 컨테이너로 묶어주면 좋겠죠. 요거만큼을 탭키로 들여쓰기 하고 자, 코드 감싸기에서 div 태그를 한 번 더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클래스를 로우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요. 요거를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싶다. 다시 한번 코드 감싸기에서 div 태그로 감싸기해서 이제 컨테이너, 부트스트랩의 컨테이너 CSS 클래스를 적용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래스는 컨테이너. 비주얼 스튜디오 없으면 저는 개발 못합니다. 좀 저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전보트론도 만들었고 이렇게 자, 가운데 이제 컨테이너로 묶어서 이제 좀 더 요거보다는 요게 좀 더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전보트론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내비게이션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있으니까 컨트롤 KX 부트스트랩 중에서 내비게이션 바도 하나만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 하나 추가하고 제목만 바꾸겠습니다. 제목만 이걸로. 요만큼 태그는 제가 언제 타이핑하고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제공해 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까지 만들어줘요. 내비게이션까지 기본적으로 그 템플릿을 만들어주니까 그거에 텍스트만 바꿔가시면 돼요. 메뉴 바꿔가시면 되잖아요. 태그 보시면서 메뉴 바꿔 이런 메뉴들 링크만 바꿔가시면 되잖아요. 링크나 대신 뭐 여러분들이 뭐 홈이라고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링크를 바꿔가시면서 기본 템플릿을 제공해 주니까.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의 디폴트 대신에 인버스로 바꿔주면 좀 전에 발음 괜찮았었죠. 인버스. 요거에서 이렇게 이제 색상이 이제 변경되고 이제 좀 더 이제 모양을 갖춰 나간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이제 부트스트랩에 관련된 어떤 이제 코드 조각들,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제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네들 자체가 전보트론도 작아지면 좀 더 글씨도 작아지고요. 이제 화면이 작아지면 전체 메뉴도 이렇게 햄버거 메뉴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 사이즈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동적으로 되고요. 얘네들 레이아웃도 2개, 하나, 단일 레이아웃. 이렇게 다중 레이아웃. 이런 레이아웃이라든가 어떠한 컴포넌트들을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부트스트랩입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은 그 첫 번째 어쨌든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하고 반응형 디자인. 요거를 얘네들 다시 한번 보면 코드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컨테이너의 로우에 뭐뭐뭐, 컬럼, LG, 미디엄, 이제 스몰, 엑스트라 스몰 요 네 가지 키워드에 따라서 12칸 잡고 몇 대 몇으로 보여주게 할 거냐. 요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부트스트랩은 거의 요것만 써도 돼요. 얘는 왜 와 있느냐.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잠깐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잠깐 갔다가. 자, 그러면 부트스트랩은 어쨌든 강력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 레이아웃하고 반응형 디자인. 요거를 이제 웹 개발, 웹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한테 도와준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부트스트랩은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기존에 CSS로 고민하지 마시고 왜 여기서 안 될까? 여기서 왜 밀릴까?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앵귤러 JS는 제가 오늘 이제 발표를 할 때 앵귤러 JS를 왜 갖고 왔느냐? 앵귤러 JS는 뭐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구글 개발자분들이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앵귤러 JS는 일단은 MVC 프레임워크로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 MVC, MVVM, 뭐 MV 이제 그 다음에 SPA,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자바스크립트 오픈 소스 MVC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뭐 굳이 이제 MVC 방식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단일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한 개 특정 영역에 서로 다른 웹페이지가 로드돼서 실행되게 해주고 싶다. 그런 케이스가 필요하다. 약간 리치하게 좀 더 이제 좀 있어 보이게. 그런 경우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파이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페이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하나의 페이지 띄워놓고 그 안에서 계속 로드되고 이제 그런 페이지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앵귤러 JS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된다라는 거. 그런 경우는. 그리고 이제 앵귤러 JS는 굉장히 욕심 많아요.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고요. 자, 이제 스파이 애플리케이션 구현할 때 강력한 템플릿 엔진을 제공해줘요. 순수한 HTML 레벨로 데이터 뿌려놓고 동적으로 이제 특정 페이지에다 심어놓는 기능을 제공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파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한 개 페이지 열어놓고 서로 다른 뷰를 여러 개 동적으로 로드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게 스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앵귤러 JS의 여러 가지 기능들 굉장히 너무 많아요. 라우팅.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이 스파 애플리케이션, 라우팅 기능을 통해서 구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앵귤러 JS를 한번 이제 도입을 고민해 보셔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앵귤러 JS를 한번 적용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현재까지 페이지 만든 거는 기본적인 HTML 페이지, 빈 HTML 페이지 만들고 이제 부트스트랩의 컴포넌트라든가 부트스트랩의 레이아웃 시스템을 통해서 3열과 2열과 하나씩 보여주는 이런 이제 반응형 디자인으로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이렇게 잘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떤 콘텐츠를 이제 이 부분에다가 어떤 콘텐츠를 동적으로 한 번은 리스트 페이지, 한 번은 상세 보기 페이지를 여기 부분에 이제 다른 영역 그대로 둔 채 여기 부분만 로드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앵귤러.js에 대한 스크립트 파일은 이미 앵귤러.js, 라우트, 애니메이터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요. 자, 현재 페이지에다가 현재 페이지를 앵귤러.js 페이지로 구현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컨테이너 쪽에다가 여기다 구분을 짓고 하도록 하죠. 예를 들면 앵귤러.js는 바인딩 익스프레션 또는 익스프레션이라는 표현식으로 이제 더블 중괄호를 이제 사용하는데요. 여기다가 1 나누기 2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냥 그대로 표현이 돼요. 1 나누기 2가 이제 그대로 표현이 돼요, 아직은.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제 익스프레션이 실행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앵귤러.js가 포함이 된 상태에서 헤드 태그든 바디 태그든 이제 익스프레션이 이제 앵귤러 익스프레션이 있는 영역이 어디든 이제 그 커스텀 애트리뷰트를 적용해 줄 수가 있어요. ng-로 시작하는 거 또는 데이터 대시 ng-로 시작하는 거. ng-로 시작하는 거 보면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 없으면 저는 개발 못 합니다. 예. 인텔리센스가 안 되면 안 돼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도움을 충분히 받는 거죠. 그래서 ng-앱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웹페이지는 앵귤러.js 웹페이지로 앵귤러.js의 바인딩식을 실행시키겠다. 즉 여기를 실행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좀 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던 부분이 앵귤러.js의 ng-앱을 적용하고 나면 이렇게 1 나누기 2는 0.5 이렇게 이제 실제 자바스크립트의 코드 영역이 실행되는 영역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물론 자바스크립트 전체 코드가 실행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실행된 영역이라는 거고요. 잠깐만요. 자, 그다음 여기도 클래스는 컨테이너 위에 있는데 한 번 더 묶어주죠. 그 다음에 div 로 컨테이너 로 여러분 원하신 만큼 이거는 클래스는 로 이렇게 넣고 자,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컨트롤 KD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실행 한번 시켜봤고요. 그러면 앵귤러.js를 사용해서 내가 특정 영역에다가 여기 부분에다가 하나의 영역을 하나 만들고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그 라우팅 기능을 사용해서 앵귤러.js의 라우팅 기능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HTML 페이지를 여기다가 동적으로 로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가 필요한데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ng-에서 이제 여기는 뷰라는 이름의 커스텀 애트리뷰트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앵귤러.js에서 동적으로 특정한 모듈에 해당되는 특정한 컨트롤러가 여기에 로드되는 영역으로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제 앵귤러.js 사이트에 공식 사이트 가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이제 보고 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동적으로 여러 개의 페이지를 로드 시켜주고 싶다. 그 페이지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순수한 HTML 페이지 레벨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스피커 리스트를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고요. 그러면 여기는 H1 태그로 스피커 리스트. 아까 이제 먼저 제가 데모로 만들었던 거에서 보시면 스피커 리스트를 루트에 넣지 말고 템플릿한 폴더 만들어 놓고 이제 넣어놓죠. 루트에 넣어도 되는데 이제 만들어 놓은 코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템플릿란 폴더에다가 스피커 리스트 HTML 페이지 하나 만들고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스피커 디테일스 페이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페이지하고 상세 보기 페이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스피커 리스트, 스피커 상세 보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개 페이지가 index.html 페이지의 여기 부분 ng-view 페이지에 한 번은 처음에 실행하게 되면 리스트 페이지가 여기서 실행되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떤 매개 변수 값 넘겨주면 디테일스 페이지가 실행되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게 이제 단일 애플리케이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죠. 한 개 페이지에서 다른 영역은 건드리지 않고 그 영역만, AJAX라고 보셔도 돼요. 그 영역만 로드돼서 데이터 채워서 뿌려주겠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것만 이제 먼저 테스트 해보면 앵귤러.js가 포함이 되어 있고 라우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애니메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ng-앱만 사용했을 때는 이제 기본적인 익스프레션은 되는데요. 제가 이런 거를 이제 라우팅을 사용하기 위해서 앵귤러.js는 모듈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제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관리해주는 개념을 사용해요. 그리고 모듈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기능들, 리스트 전용 기능들, 상세보기 전용 기능들, 수정하는 기능들, 이렇게 기능별로 컨트롤러를 만들어 사용해요. 그래서 모듈과 컨트롤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웹사이트에다가 역시 구분 짓기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자, 폴더 하나 만들고 앱이란 이름의 폴더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앱이다. 예. 자, 앱이란 이름의 폴더 하나 만들고요. 재미없죠? 자, 추가. 그래서 새 항목을 추가를 버튼 눌러서 이제 앵귤러.js에 어떤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코드가 길어요. 긴 게 아니라 어쨌든 사용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도구의 확장 및 업데이트 기능에 보면 자, 사이드 와플이라는 이름의 템플릿 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굉장히 이런 거 잘 써요. 그냥 남들 만들어 놓은 거냐. 예. 제가 타이핑하기 귀찮아서. 그래서 앱이란 폴더에다가 추가 버튼 눌러서 새로운 항목 버튼 눌러서요. 웹 쪽에 가서 자, 사이드 와플이라는 이름의 템플릿 패키지를 설치를 했는데요. 앵귤러.js에 모듈을 하나 만들겠다. 어떤 이름으로? 그러면 앱이라는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app.js 파일로. 그럼 이렇게 이제 요게 앵귤러.js의 기본 모듈을 타이핑한 거예요. 모듈 안에는 뭐 애니메이트라든가 라우팅 기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앵귤러.js의 모듈을 만든다든가 서스 파티 모듈을 적용한다든가 뭐 이제 뭐 시그널 R이라든가 이런 거 적용한다든가 뭐 할 때는 앵귤러.js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요 이름을 별칭을 하나 두죠. 전역 변수로 앱이라는 이름으로 전역 변수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 분기를 한번 시켜주는 코드를 작성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미리 준비해 놓은 코드를 가져다 넣어놓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라우팅 기능인데 공식 같은 코드입니다. 라우팅 설정은. 그래서 라우팅 설정 부분은 앵귤러.js의 모듈 안에 라우트 프로바이더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통해서요. 자, 전체 흐름만 보시면 스피커 리스트라는 이름의 경로로 들어오면 템플릿 폴더 안에 있는 스피커 리스트가 실행이 되는 거고 스피커 디테일스라는 이름의 경로에 특정한 번호 값이 넘겨주면 스피커 디테일스 페이지가 실행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라우팅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이 웬저를 계속 추가해서 쓰시면 돼요. 뭐 입력, 출력, 수정, 삭제, 검색 페이지를 여러분 만들면서 계속해서 추정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각각의 기능에 사용되는 이제 기능들은 데이터를 요 페이지는 순수한 HTML 페이지니까 여기다가 어떤 데이터를 던져주는 거는 컨트롤러라는 이름의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그 컨트롤러는 리스트 컨트롤러, 디테일스 컨트롤러 따로 이제 구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거는 자, 앵귤러.j 앱이란 폴더에다가 추가 버튼 눌러서 새 항목 버튼 눌러서요. 역시 사이드 와플 템플릿 패키지를 사용해서 앵귤러.js에 컨트롤러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달러 스코프까지 포함시켜서요. 자, 이름은 그냥 컨트롤러 이름 그대로 주도록 하죠. 컨트롤러.js 하게 되면 오, 요만큼 타이핑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큼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가 달러 스코프보다 타이틀이라고 이제 만약에 하면 여기 뭐 테크 데이즈 2014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요거를 한글 써볼까요? 컨퍼런스 한글을 쓰게 되는 이유는 UTF-8로 이제 변환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해주게 되면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전역 변수 달러스코프보다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전역 변수에다가 테크데이즈 2014 개발자 컨퍼런스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만약에 아까 인덱스 페이지에 잠깐 적용해 보면 컨트롤러 이름이 컨트롤러다. 그러면 인덱스 페이지에다 잠깐 적용할 때는 ng-앱은 앱 이름은 제가 앱이라고 했고요. 앱 바디 태그 또는 div 태그에다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컨트롤러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ng- 컨트롤러를 하나 주면요. 컨트롤러 이름은 컨트롤러 주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일 나누기 말고 좀 전에 달러스코프보다 타이틀이라고 하게 되면 타이틀을 여기다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 타이틀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컨트롤러라는 이름의 컨트롤러에서 지정한 달러스코프부터 타이틀이 지정된다.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 부분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예. 자, 책이 하나 있었는데. 자, 왜 안 되냐면, 자, 이제, 현재 자바스크립트를 app.js 파일과 controller.js 파일이
포함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랬고요.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5 아까 제대로 실행되고 타이틀이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NG 뷰 부분에다가 리스트 페이지하고 디테일스 페이지를 한번 이제 띄워보고자 한다. 그러면 준비가 다 돼 있고요. 그 다음 그거 관련된 기능들, 이제 컨트롤러 2개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소스가 제공이 되니까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리스트 상세보기 컨트롤러하고 리스트 컨트롤러를 이제 바로 이제 넣어놓고요. 모듈에 대한 참조를 테크데이즈로 가져와서요. 제가 이제 제이슨 값을 넘겨주는 이제 제네릭 핸들러 하나 만들 거고요. 그 값을 통해서 이제 리스트 컨트롤러 하나 만들 거고요. 데이터를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스피커스라는 배열에 넘겨줄 거고요. 역시 상세보기 컨트롤러에서도 데이터 받아서 뭐 페이징 처리까지 하는 코드까지 만들어놨는데 잠시 후에 보고요. 여기다가 요 이제 핸들러스 폴더에다가 요 데이터 넘겨주는 것까지 동적으로. 이거는 이제 서버 측 기능이니까 제가 그냥 하드 코딩 해놓은 C샵으로 ASP.NET 하드 코딩 해놓은 거를 그냥 넣어놓도록 할게요. 핸들러스라는 폴더에다가 이거는 ASP.NET 기능이니까 그냥 제가 바로 넣어놓도록 할게요. 제네릭 핸들러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API로 해야 되는데 그냥 스피커 핸들러스 .ashx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해놓고 여기도 제가 원래 노가다 하는 거 싫어하는데 요건 노가다 했습니다. 그냥 네, 다 이제 스피커 분들 다 정보를 다 제이슨 값으로 이제 넘겨주는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스피커 리스트 페이지 여기 리스트 페이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완성된 코드를 한번 부트스트랩과 앵귤러.js 코드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디테일스 페이지도 이제 부트스트랩과 앵귤러.js 코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상세보기 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빌드를 한번 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index.html 페이지를 하게 되면 이제 스피커 리스트 페이지 여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사진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스피커 리스트 인덱스 페이지에 이렇게 동적으로 16분인가요? 16분에 대한 정보를 이제 사진이 없어서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동적으로 읽어오는 거고요. 제 이름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상세보기.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 부분에 보시면 여기 현재 페이지는 싱글 페이지예요. index.html 페이지예요. 뒤에다가 이제 샵 기호 붙여가지고 내부 경로를 통해서 스피커 디테일에 0이면 0번째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요. 0번째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요. 제가 2를 넘겨주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제 단일 페이지 여기만 변경이 되는 거죠. 여기만 계속해서 변경이 되는 거죠. index.html 페이지, HTML 페이지예요. ASPX 페이지도 아니고 뭐 이제 다른 페이지, 서버 측 페이지도 아니고요. HTML 페이지에서 동적으로 특정 HTML을 읽어오고 AJAX를 통해서 데이터를 찍어주는 형태대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앵귤러.js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한 영역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있는 걸로 다시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면 제 사진 잘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사진까지 로드하게 이제 사진 폴더를 안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찍으면 이제 동일한 페이지에서 next 해서 총 이제 16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제 페이징 처리하면서 그래서 순수한 HTML 페이지에서 이제 스파 애플리케이션이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여기만 로드 된다라는 거. 제이손으로. 자, 이러한 그 스파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럴 때 뭘 사용하자? 앵귤러.js를 사용하면 편리하다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웹페이지를 만든다는 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개발 도구를 사용했고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개발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jQuery는 필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는 부트스트랩도 필수가 됐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앵귤러.j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웹페이지 제작하면서 스파 애플리케이션, 단일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을 앵귤러.js의 라우팅 기능을 사용해서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웹사이트에다 올려도 되고 윈도우즈 에저 웹사이트에다가 배포를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사이트는 윈도우즈 에저 웹사이트에 배포를 해놨습니다. 그 경로는 자 여기 나중에 슬라이드가 다 배포가 될 거니까요. 이제 미리 살펴보실 분들은 techdays.me 딱 치면 돼요. 도메인 3,300원 주고 따놨어요. techdays.me 딱 치면 이제
제가 만들어놓은 사이트 다 갈 수 있고요. 여기다 메인에다가 제가 이제 제 압축 파일 올려놓고 이제 그 다운로드 받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플러그인 이런 정보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딱 50분 동안 여러분들이 제 세션 들으셨는데요.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웹 개발하신다면 jQuery는 필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jQuery는 필수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웹 개발하신다면 부트스트랩은 역시 현재 시점에서 따라올 자가 없어요. 부트스트랩은. 그래서 부트스트랩도 여러분들이 필수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앵귤러.js 분야는 뭐 이제 꼭 싱글 페이지로 안 가면 안 써도 되는데 싱글 페이지 좀 리치하게 싱글 페이지로 가고 싶다면 앵귤러.js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jQuery, 부트스트랩, 앵귤러.js 이 세 개의 단어, 그게 뭐 하는 거다, 언제 쓰면 되겠구나,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세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